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봄꽃과 함께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올 시즌은 시범 경기부터 주말 경기는 전성 매진 많은 분들이 가시던데 네. 올 시즌 또 하나의 기대가 배찬승 선수 좌완인데 150km를 넘게 던집니다. 우와. 투수가 잘하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야구를 우리가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투수가 중요한데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한 어깨, 강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탁 치려면 역시 어깨의 힘이 절대적인데요. 그리고 또 알고 보면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을 하는 게 바로 이 어깨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어깨 부상 위험이 있고 또 그만큼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아세요? 제 어깨에 이름이 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뻐근이에요, 뻐근이. 늘 뻐근해가지고 긴 뻐근이에요. 근데 뭐 뻐근한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뻐근함을 넘어서 약간 통증을 느끼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제 나이 때는 또 그런 경우 많거든요. 50견이겠지. 뭐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어깨 질환. 오늘은 한방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신동훈 진료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월한방병원 진료원장 신동훈입니다. 예. 앞서 뭐 얘기를 했고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인체 중에서 이제 어깨는 정말 매일 열일하는 관절이잖아요. 이제 애초에 근데 어깨 이 구조가 불안정하게 생겨서 더 다치기 쉽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고 운동량이 많은 관절이지만 골프티에 골프공을 올려놓은 듯한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 질환은 체중 부하로 인한 연골 손상이 주 원인이지만 어깨는 체중 부하 없이도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과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의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원장님 어깨 질환하면 저희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50견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50견이 꼭 50대에 오지 않고 요즘에는 또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50견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면 50대가 많으나 전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고 50견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력이 약하고 폐경 등과 같은 호르몬 수치의 영향으로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특발성 혹은 2차성으로 원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데 특발성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2차성 동결견의 경우 당뇨병, 갑상선 질환이나 경추 질환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동결견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직 내 허혈에 의한 세포의 무산소 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대사질환이나 경추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감에 따라 동결견 환자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50견의 정식 명칭은 동결견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환자들의 표현을 들리면 말 그대로 이게 어깨가 막 언 것처럼 굳어서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또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결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미하며 흔히 50견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어깨 통증을 동반하며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점진적으로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 통증을 요통이라고 부르지만 요통이 병명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50견이라는 말은 병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50견 혹은 동결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미하며 어깨를 감싸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동반되어 쪼그라붙어 있는 상태로 환자분이 느끼기에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경험을 기억할 수 없으나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며 결국 어느 방향으로도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하면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아주 불편하고 아픈 쪽으로 누워 자기도 힘듭니다. 이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통증이라는 게요, 이제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을 때는 누워서 이 부하를 줄여주면 통증이 좀 가시기도 하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이 누우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아프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에 또 더 아파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밤에 통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더 분비되고 누워있을 때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힘줄이 어깨뼈에 더 잘 눌리게 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어깨뼈와 회전근개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더 좁아져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원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나 뭐 환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왜 유방이나 심장 쪽에 수술을 받으면 동결견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어머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의 10에서 36%에서 발병하여 특히 인슐린으로 치료해야 하는 제1형 당뇨 환자의 4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긴 듯 합니다. 네. 특히 동측 어깨 부위 수술, 그러니까 유방, 심장 및 호흡기 질환 관련 큰 수술을 받으시고 증상이 발병하신 환자들의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는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조직 내 허혈에 의한 세포의 무산소 대사와 관련지어 볼 때 이런 수술 후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도 동결견을 일으키는 어떤 질환이나 외상이라던가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당뇨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 및 저하증, 부심피질 기능 저하증, 심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의 흔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도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상완 이두근 건염, 석회성 건염 등과 같은 경관절의 직접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상완골, 견갑골 및 쇄골의 골절 및 염좌 등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왜 동결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건강 365 진행하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증상들을 들으면, 아, 나도 저런 거 겪어봤는데, 나한테도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어깨 얘기하면 괜히 어깨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은 문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착성 관절 낭염, 예, 동결견, 모식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결견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아픈 팔의 운동 범위를 아프지 않은 팔의 운동 범위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팔을 네. 일단 이렇게 똑바로 두시고 그다음에 네. 팔을 쭉 올렸을 때 팔이 이렇게 귀에 닿지 않는 경우 오. 한쪽 팔, 그러니까 아프신 팔이 이제 귀에 닿지 않는 경우가 이제 동결견이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뒷짐지는 자세를 하셨을 때 네. 이 상태에서 쭉 한 10cm 정도 올렸을 때 올라가는 팔의 길이와 이제 올라가지 않는 팔 이렇게 좀 차이를 통해서 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왼쪽의 차이를 보면, 네네. 제가 협찬 옷이라서 되게 불편해요.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되게 진짜 유용한 팁이네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도 관절 운동의 제한과 더불어 어깨 힘이 약해져서 올린 팔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픈 팔이 툭 떨어지거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올려진다면 이는 50견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의 운동 범위를 비교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옆에 되네요. 어깨가 예. 올라가긴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왜 어깨를 올렸냐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예.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어깨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죠.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괜찮다고. 자연 치유된다고. 아니, 제가 시간이 50대라서 진짜 50견이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 좀 기다리면 낫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이야기하시던데,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동결견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12에서 24개월간의 증상이 지속되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는 비교적 경과가 양호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 연구에서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당수에서 지속적인 운동 범위의 제한과 함께 증상이 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어깨에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건강365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어깨가 불편하시다면 참지 마시고요.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죠. 우리가 뭐 하루에 어깨를 평균 한 300번 정도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써요? 네. 300번. 이렇게나 많이 쓰니까 어깨가 뭔가 좀 아프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어깨가 약간 뭔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쓰고 막 팔을 움직이다 보면 뭔가 좀 불편하고 결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어떤 질환인가요, 혹시? 어깨에 걸리는 느낌과 통증이 있으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어깨 상완골에 붙어있는 회전근개가 어깨뼈의 지붕과 비슷한 구조인 견봉뼈라는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염증을 발생시키며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어깨뼈 모양이거나 또는 충돌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인테리어나 도배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운동, 특히 수영이나 배드민턴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동결견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이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동결견과는 달리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들 때 어깨 높이 정도에서 통증이 있으며 완전히 팔을 들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또한 어깨를 위로 하는 일을 할 때 악화되는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일할 때만 아프다가 점차적으로 하루 종일 통증이 있습니다. 밤에도 통증으로 잠을 설치게 되고 손이 등 뒤로 잘 돌아가지 않고 옷을 입기 힘들며 목욕 시 씻기도 힘들어집니다. 차츰 팔을 움직일 때 어깨 속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물건 들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는 적으나 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든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 우리 어깨의 근육 중에 이제 중요한 힘줄들이 끊어지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머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돌 증후군이 악화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및 이 근육들의 힘줄로 어깨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초기에 통증이 약해 질환을 방치하다가 악화되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야간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주사나 약물치료, 재활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화되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어깨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좀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깨 관절의 힘줄이 끊어진다면 일단 뭐 팔 자체도 이렇게 못 들어 올릴 정도로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야간통이라고 해서 밤이나 새벽에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돌아눕기 힘들다든지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통증의 위치도 목보다는 팔뚝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는 머리 위로 물건 짚기가 힘들다든지 티셔츠를 입고 벗기가 힘들다든지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기가 힘들다거나 뒷좌석에 물건을 잡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줄이 2개 이상 파열된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되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아 오히려 조금 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르고 어깨를 계속 사용하다가 파열이 점점 더 진행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증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에 한 번쯤은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견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 증상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물론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겠지만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이제 1kg짜리 아령이나 물병을 양손에 잡으시고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손등을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팔에 힘이 떨어져서 올리기 힘들다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느낌이 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자가진단법은 한계가 있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전반적인 근력 저하와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증이 심하다면 영상의학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한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 이제 확신하기보다는 병원에 직접 오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그래도 어깨는 앞에서 예은 씨도 얘기했지만 네. 엄청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노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회전근개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40세 이상이 되면 회전근개 근육이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손상들이 재생이 잘 되지 않아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거나 머리 위로 팔을 많이 들어 올릴 때 회전근개 힘줄과 어깨뼈가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결국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진행됩니다. 이에 평소 무리한 일 또는 운동을 많이 했거나 사소한 외상이 반복되었던 경우 힘줄이 더욱 약해져 파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크게 다치지 않아도 중년 이후가 되면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물론 이제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도 있긴 합니다. 네. 이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갔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다. 그런데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너덜너덜해지고 굵기가 가늘어진 상태가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며 더 오래 사용하게 되어 찢어진 상태가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환자들이 MRI 검사 후 가는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다며 확인하기 위해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에게 퇴행성 변화임을 설명드린 후 평소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되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흔히 50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을 중심으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어깨 질환에 있어서 이제 한방적 치료가 그럼 어떤 부분이 좋을까? 뭐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가장 큰 이점은 비수술적 치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결견 같은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피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원장님 그 한방에서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하길래 제가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일단 동결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에서의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치료는 막힌 기혈을 소통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 허혈에 의한 세포의 무산소 대사와 연관지어 볼 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동결견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치료 및 약침치료는 염증 감소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추나요법 또한 침치료, 약침치료와 더불어 근육을 이완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통증이 극심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 또한 심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나요법이나 과도한 치료를 진행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통해서 염증 감소를 통한 통증 감소를 목표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기에는 급성기 때만큼의 통증은 아니지만 통증이 지속되며 아직 잔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추나요법과 침치료, 약침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근육이나 관절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한방에서는 또 이렇게 다양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네요. 또 원장님 오신 김에 궁금한 것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밤에 우리가 잠 잘못 자면 어깨랑 목 막 이렇게 결리잖아요. 많이 아침에 걸리죠. 고개 이렇게 막 못 네. 돌리고 하잖아요. 저 지금 그래요. 사실 지금 그래요? 지금 정말로 그래요. 왠지 절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니 어깨가 막 결린다 이런 것도 사실 뭐 어깨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담결림? 네.
어깨는 360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인데 어깨 관절이 굳거나 통증이 생기면 어깨 관절 자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의 척추뼈나 날개뼈를 무리하게 움직임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어깨 주변 근육에 담이 걸리듯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담이 자주 걸리거나 오래 가는 분들은 내가 어깨 혹은 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저도 담 진짜 자주, 아니, 정말로. 알고 지금도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네. 돌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네. 근데 저는 관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뭐,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특히 팔굽혀펴기 할 때 있잖아요. 두둑 소리가 나니까,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팔굽혀펴기 잘 안 하시잖아요. 진짜 잘 안 해요. 지금 그대로 드러날 텐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안 하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 병원에 가야 됩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에는 가볍게 충돌하는 두둑 소리 정도만 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특정 동작들을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면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깨 통증 난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지금도 아이고 내 어깨야 하고 이제 주무르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 어깨가 이상하다는 느낌 혹은 가벼운 통증이 있다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파열 혹은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초기에는 얼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금방 일상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축된 근육 혹은 국소 부위 염증을 완화하여 어깨 사용을 용이하게 만듦과 동시에 어깨 통증을 초반에 잡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깨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여 어깨 통증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초장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는 말씀처럼 우리 일상에서 뭐 꼭 쓸 수밖에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이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월 한방병원 신동훈 진료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